네, 2022년 스프링 캠프가 개막을 했습니다. 이제 이 개막까지 한 2달 정도 남았고, 또 선수들도 모여서 소집을 해서 올 시즌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최근 영상에서 이 5선발 경쟁, 투수 쪽에서는 5선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야수 쪽에서의 경쟁이 치열한 부분은 아무래도 내야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외야 쪽에서나 포수 쪽에서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된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내야에는 주전들은 정해져 있는데 백업 자리라든지 혹은 이 주전과 더불어서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스프링 캠프에서 경쟁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야 포지션별로 경쟁 구도를 좀 살펴보고 야수 쪽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루수 경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주전 1루수는 최은성이에요. 근데 이제 최은성 선수가 이 포지션 전환을 올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1루수로 잘 정착을 하면 좋겠지만 안 될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될 경우에는 1루수도 보겠지만 지명타자나 우익수로 나갈 수도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역시 가장 유력한 선수는 문보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보경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많은 플레잉 타임을 1루수로 소화를 했고 또 메인 포지션은 3루수지만 오히려 1루수로 나왔을 때 수비 부담이라든지 타격에서 좋은 면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문보경 선수가 최은성이 주전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최은성도 계속해서 1루수로 막 1000이닝씩 뛰고 이럴 정도는 아니니까 문보경 선수가 수비 이닝을 좀 덜어주고 루이즈도 체력적으로 붙일 때 지명타자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문보경 선수는 1루와 3루 백업을 보면서 혹은 벤치에 있을 때는 또 대타로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올 시즌 풀타임 2년 차잖아요. 문보경 선수가 좀 더 좋은 커리어를 쌓아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문보경도 후반기 성적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 기복을 줄이는 게 1차적인 목표로 할 수 있겠고요. 또 좌투수를 상대했을 때 성적이 좀 저조하다는 점,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문보경 선수가 지난해 가을 야구에서 긴장하지 않고 좋은 타구들, 좋은 모습들을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험이 좀 쌓인 문보경의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 선수가 또 워낙 출루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타구를 멀리 보낼 수 있는 유형의 타자이기 때문에 기대를 개인적으로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손 타자로는 송찬희 선수가 있는데요. 송찬희 선수는 현장 평가가 너무 좋습니다. 차명석 단장이 이 퓨처스 육성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전역 이후에 기회를 얻으면서 지난해 차명석 단장의 추천을 통해서 마무리 캠프, 스프링 캠프까지 또 합류를 한 상태고 류지영 감독도 좋다는 보고를 듣고 계속해서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는 송찬희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문제는 수비 포지션이 아직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내야수 출신이지만 수비가 다소 불안하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1루 혹은 좌익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류지영 감독이 이제 송찬희 선수 관련 인터뷰를 할 때 수비적으로 내야수 아직 가능성 있다. 포기할 단계가 아니다.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송찬희 선수도 키스톤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1루나 3루 쪽으로 가면서 특히 외국인 선수가 빠져나간 이후에 상대적으로 국내 선수들끼리 경쟁에 들어간 1루 포지션에 들어가는 게 저는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몇 년간 LG 트윈스가 히메네즈 그리고 가르시아가 간 이후에는 계속해서 몇 년간 1루수로 외국인 타자를 뽑아왔었기 때문에 1루 자리가 그동안은 경쟁이 거의 없이 라모스라든지 토미 조세, 페게로 이런 선수들이 차지했지만 지금은 또 한동안 1루수가 보다가 3루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1루에 좀 더 경쟁이 있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루수 경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건창 선수가 지난해 트레이드로 와서 많은 이닝을 또 2루수로 출장을 했습니다. 서건창 선수 아시다시피 2018년에 이 장기 부상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운동 능력이나 수비 범위에 영향을 미쳐서 이 키움에 있었던 최근 2년 2019, 2020 시즌 합쳐서 920이닝밖에 2루로 소화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 시즌에 1037이닝이나 소화를 했어요. 키움에서도 풀타임, LG에서도 풀타임을 뛰었는데 문제는 수비는 둘째치고 이 선수가 이제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타격에서도 굉장히 슬럼프가 좀 길어지고 후반기에는 정말 이 쉬어줘야 될 타이밍에 계속 나오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키움에 있을 때처럼 400이닝 뛰고 주전 2루수다 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1000이닝은 진짜 아닌 것 같고 한 700이닝, 600이닝, 700이닝 정도만 띄워준다면 아마 지난해와는 다른 성적을 보이지 않을까. 지난해도 물론 브레이크 기간이 있었습니다만 사람 몸이라는 게 피로가 누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후반기에 많은 스탯을 깎아 먹었기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이 서건창 선수의 백업 이루수, 확실한 선수가 필요하고, 단순히 몇 이닝 좀 쉬어주자 이럴 게 아니라 이 백업으로 나서는 선수들이 아예 뭐 한 경기는 주전으로 나서거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일단 캠프에는 정주현, 이상호 두 선수가 합류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일단은 정주현보다는 이상호 선수가 엔트리에 있을 때 활용 폭이 좀 더 넓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상호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3루, 유격수, 2루수, 1루수 모두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건창 선수의 백업으로만 우리가 이제 몇 년간 백업 1루수, 대수비 전문 1루수 이렇게 해서 엔트리 솔직히 저는 낭비라고 봤기 때문에 한 자리를 볼 수 있는 정주현보다는 이상호 선수를 활용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주현이 만약에 1군 엔트리에 살아남으려면 이 선수가 3루수도 잠깐 봤던 적이 있고 외야로도 나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포지션까지 소화를 좀 해줘야 활용폭이 좀 더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상호 선수가 백업으로 나서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이 외국인 선수 루이즈가 주 포지션이 3루수인데 3루수는 물론이고 또 지난 시즌에는 메이저리그에서 2루를 봤었기 때문에 루이즈 선수가 뭐 2루도 괜찮다면 3루로 나왔다가 서건창 선수가 쉬는 날에는 뭐 3루로 기용할 수 있는 선수에는 문보경도 있고 김민성도 있고 이영빈 선수도 3루가 되니까 이 루이즈의 2루 가능성도 좀 열어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또 김민성 선수도 히어로즈 시절에 서건창이 부상으로 빠지거나 가끔 못 나올 때 2루수로 출전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본인이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민성 선수도 정주현 선수랑 입장이 똑같아요. 백업으로 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3루수, 유격수, 2루수 그동안 봤던 포지션들에 그렇게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루수로 가보면요, 역시 루이즈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루수 주전은 루이즈고 일단은 백업으로는 수비가 안정적인 김민성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루이즈가 2루로 갈 경우 혹은 루이즈가 지명타자를 볼 경우에는 김민성이 뭐 한 1주, 2주에 한 경기 정도는 3루수로 나올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또 이외에 문보경, 이영빈 그리고 송찬희 선수까지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선수들 다 1군 캠프에 들어가 있고, 문보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메인 포지션이 3루수고, 이영빈도 오히려 짧은 거리 송구보다는 먼 거리 송구에는 또 아마추어 시절에는 3루수로 나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백업 유격수나 3루수 쪽에 나오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이즈, 김민성 아까도 말했지만 3루수를 메인 포지션으로 하는 선수들이지만 2루에는 또 서건창이라는 체력을 세이브해줘야 되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김민성이나 루이즈가 2루에 들어간다면 이 내야 뎁스를 좀 더 활용을 하면서 이 선수들이 서건창의 체력도 아끼고, 특히나 또 김민성 같은 경우에는 벤치에 앉는 시간보다는 차라리 이제 2루 쪽을 좀 들어가면서, 혹은 루이즈가 2루에 들어가도 3루에 들어가면서 좌투수를 상대할 때에는 또 우타자기 때문에 좌타 일색인 타선에 좀 변주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3루수 쪽에서는 주전 백업 확실하지만 이 선수들의 포지션 이동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 선수들을 3루수로만 활용하는 것보다는 볼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이 좀 다양해야 이 상대 팀별로 혹은 투수별로 그리고 주전들의 체력이 떨어졌을 때 그거를 조금이나마 좀 세이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격수를 보겠습니다. 유격수는 뭐 정리가 거의, 오주환 선수는 날이 갈수록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타격도 지난해에는 드디어 계속해서 세 자릿수 삼진을 기록하다가 삼진이 많이 줄었습니다. 뭐 타격 성적이 다른 시즌에 비해 뛰어났던 건 아니지만 뭔가 개선이 될 수 있는 첫 시즌이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올해도 주전이자 주장으로 나서게 되니까 오주환 선수는 뭐 지난해 말미와 마찬가지로 뜻하지 않는 부상만 조심한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이제 오주환 선수도 30대 중반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체력을 아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저는 이영빈 선수가 충분히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주환 선수는 뭐 이미 주장이기 때문에 게임에 뛰지 않아도 타격에 기복이 생기거나
좀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오지환 선수 워낙 체력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정말 이 시즌 중에 힘들어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 이영빈 선수가 스타팅으로 나와서 오지환 선수의 체력도 아끼고 이영빈 선수에게 경험치도 좀 먹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이영빈 선수는 유격수 이외에도 3루나 지난 시즌에 봤던 1루라든지 이렇게 백업으로서의 점점 활용 가치가 높다면 그리고 성적이 좋다면 내야 젊은 선수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아시안 게임도 노려볼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뭐 다른 선수들이 있지만 다른 선수들이 뭐 이상호 선수도 유격수에 들어갈 수 있고 김민성도 준비만 된다면 유격수에 비상시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유격수 메인 포지션인 선수 지금 현재 캠프에는 오지환, 이영빈 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영빈을 유격수로서 좀 더 완성된 선수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 것 같고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보였던 수비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해서 유격수로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영빈 선수의 2루수 가능성을 또 점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사이드로 송구하는 게 좀 불안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기본기를 다진다면 당장 2루수로 들어가진 않겠지만 송구 기본기를 더 다진다면 2루수로서의 활용 방안도 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고 워낙 뭐 배운 대로 야구 실력이 쑥쑥 늘어나고 있으니까 올해 캠프에서는 수비적인 부분을 좀 가다듬어서 백업 유격수로 혹은 3루수로 팀이 필요할 때 나올 수 있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야 경쟁 구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문보경과 이영빈의 발견 그리고 오지환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서건창이라는 또 매력적인 카드도 왔기 때문에 일단 재료들은 많은데 역시나 이제 기용 부분에 있어서 주전들이 많은 수비 이닝을 소화했기 때문에 특히나 키스톤 콤비 오지환 서건창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졌던 지난해 후반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던 지난 시즌인데 과연 올 시즌에는 또 3루수에는 루이즈라는 새로운 선수가 왔고 또 1루수에는 최은성 선수가 포지션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야가 타격은 일단 둘째 치고 또 수비적인 케미스트리가 좀 잘 맞을 수 있을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G 트윈스 내야 경쟁에서 이기는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